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15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158일차고요. 오늘은 11번째예요. 11번째. 영적 원리. 영적 원리를 잘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거. 그렇죠? 실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해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해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니까 행복했어요. 이야,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런데 이제 실상 이 맥락, 에너지가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거. 그래야 아는 거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다는 거는 그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11번째. 진실은 맥락에 한다는 것을 깨달으라. 진실은 맥락은 뭐야? 맥락. 에너지, 그 맥 있잖아요. 맥. 보이지 않잖아요. 그 에너지, 그 맥락에 의존한다는 것을 깨달으라. 모든 진실은 특정 의식 수준 안에서만 그러하다. 예를 들어 용서는 칭찬할 만하지만 이후 단계에서는 용서할 것이 실제로 없음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진실은 특정 수준 안에서만 그러한 거고, 그 이상으로 되면 진실이고 뭐가 없는 거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자체라서 진실이 있다, 없다, 거짓이 맞다, 뭐 옳다, 그렇다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이 마음에서 하는 거고, 마음 위로 올라가도 그 이상으로 돼버리면 그 안에 있는 그 의식 안에서의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 의식 자체하고는 다른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것이 실제로 없음을 알게 된다.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예요. 이거는 이제 다 600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600이 완벽한 전 존재, 지복, 빛비춤, 자각 상태를 떠나 있는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용서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없음을 알게 된다. 용서받을 바른이가 없다. 용서받을 리도 없다는 거. 그래서 자신의 에고를 포함해, 마음 에고를 포함해 모든 사람의 에고는 똑같이 비실제이다. 다 똑같이 비실제이래요. 아직은 비실제인지는 아직 경험은 못 해봤어요. 근데, 아, 그 요번에 이제 토요일 날 그 양자물리학을 조금, 깊게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냥 계속 들으면서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그래서 이 자각하는 것들이 실제가 아니겠구나라는 거는 이제 이해가 들어오는 거 있죠.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자각하고 지각하는 거, 내가 자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거는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더 해야죠, 뭐. 아주 깊은 차원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모든 사람들의 에고는 똑같이 비실제이다라는 거 똑같더라. 제가 어제 어떤 A가 B가 이래서 이러는데 아유 불편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B가. 근데 제가 그랬어요. 왜 A를 그냥 봐주지 않고 그러냐라고 제가 B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A나 B나 나나 그놈이더라고요. 똑같은 거야. B가 A한테 그랬을 때도 보면은, 아유, 그 사람, 이게 A나 B나 똑같은데, B가 이렇게, 아이고, 불편해하는 거를 보는 것 자체를 제가 B가 A 하는 거를 불편해하는 거나, B가 A를 A한테 하는 거를 불편해하는 거나, 똑같더라고요. 고놈이다. 똑같다는 거를.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B한테 얼른 사과를 했죠. 내가 또, 아유, 습관이 남아가지고, 다 똑같더라고요. 똑같은데 그냥, 아이고, 조금 먼저 잘난 척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잘난 척 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얼른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빨리 알아차리고. 그래서 지각은 실제가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쵸? 네. 모든 진실은 맥락에 의존하는 것을 깨달으라. 의식의 장이 바뀌어서 의식 상승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깨달는 것이 용서도 모두 없고 지각하는 것 다 모든 것이 비실제이기 때문에 똑같다. 하나. 그냥 에너지 장으로 들어가서 이 보이는 지각한 자각하는 모든 것이 이거는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다라는 거가 네, 조금은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12번째, 비집착을 연습하라. 비집착, 집착하는 거에서 집착을 하지 말으라는 거죠. 집착을 하지 마라. 그래서 비집착이라는 거예요. 비집착. 집착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요번에 딸에 대한 생각을 조금 시댁에 보내야 되겠다 마음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자리가 더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붙들고 있었던 이게 있잖아요. 집착하는 거잖아요. 편안해지는 그 느낌을, 그래서 일하는데 더 에너지를 더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집착하는 것들이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집착을 연습하라. 그래서 그냥 모든 것들이 집착이잖아요. 삶이 집착인 거예요. 왜? 두려움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두려우면서 하기 때문에 다 집착을 하는데 또 비집착을 연습하라 그랬어요. 비집착은 세속적 일에 대한 감정적 얽힘에서 물러나는 태도이다 그랬어요. 세속적인 일에 감정적 얽힘에서 물러나는 것. 세속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고는 이때 집착하는 마음을 집착하는 거. 그게 빠져야 한다는 거죠. 왜 하고는 이때 내가 막 이렇게 막 집착하는 어떤 제가 이제 일요일 날 그쵸 누군가를 봤어요. 누가 A가 B를 집착을 하고 있는데 C가 그러는 거야. A가 B를 너무 잘 챙긴다고. 본인도 집착당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근데 저는 C를 그냥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A가 너무 B를 집착을 해요. B도 A를 집착을 하고. 그런데 C가 그거를 보고 너무 잘 챙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게 아닌데 집착하는 건데 집착 수준이거든요, 약간. 그래서 그게 사랑이라고 잘못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집착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사랑이 기본 깔려 있지만 두려움을 근거로 해서 완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가족, 뭐 남편 다 그렇잖아요. 그 점점 이제 이렇게 조금씩 그래도 편안하게 내려놓는 거, 내려놓도록 하는 거죠. 내려놓도록 자꾸 이제 하는 연습을 또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얽힘에서 물러나는 태도이다 그랬는데 집착하지 않은 상태의 비집착은 평온과 평온해지는 것, 마음의 평화로 이끈다. 평온해지고 마음의 평화로 이끈다. 그래서 비집착은 다른 이들의 공경과 문제에 대한 감정적 유혹을 거부하는 것으로 뒷받침된다. 다른 이들이 공경에 빠져 있고 문제에 대한 감정적인 유혹에 우리는 같이 빠져 있고 막 순간순간 감정적으로 막 판단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판단 분별하면서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제가 딱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이 마음이 상했구나를 알은 거죠. 그래서 가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사과를. 근데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순간에 어떤 이제 상처를 받았구나라는 거 얼른 사과를 했어요. 근데 상처 주고
나는 내가 잘한 거야. 상처를 주면 끊임없이 상처받을 일이 생기죠. 상처 주면 상처받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한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한테 얼른 사과한 거예요. 저한테 얼른 사과했어요. 그래서 가장 이기적인, 세상적으로 가장 이기적인 영혼은 아마 영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영혼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가장 이기적인 것은 가장 인류에 공헌하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그게 아니라 내가 의식의 에너지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틀린 거죠. 이제 틀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공경과 문제에 대한 감정적인 그 유혹 자체도 나도 몰입이 돼 버리고 거기서 함께 춤을 추고 출렁출렁출렁거리죠. 우리 자체는 평온하고 평화로워야 되는데 평온과 평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면서 인제 빠져드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 거부하는 것이다. 그쵸? 그래서 비집착은 또한 비집착으로 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집착이 아니라 비집착은 또한 비집착을 하면 내가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라. 죽어, 죽어라, 죽어라. 안 죽는다. 죽는다는 그 느낌만 있을 뿐이지 안 죽는다. 비집착은 또한 세상이 그 자신의 문제와 세상이 자신의 문제와 운명을 잘 풀어나가게 허용하려는 자발성을 포함하는 거예요. 내 문제와 운명을 잘 풀어서 나가게 허용하는 것, 오히려 잘 풀어나가는 것, 자발성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비집착이다라는 거예요. 집착하죠. 집착. 내 신념에 집착하죠. 신념. 어릴 때 어떤 거야? 죽을까 봐. 죽을까 봐에 그렇게 집착을 한 거야. 나는 죽을까 봐 죽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죽지도 않는데 죽지 않을까 봐 안간힘을 쓰면서 바들바들바들바들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그 인생인 거예요. 그쵸? 삶인 거예요. 근데 그 삶을 통해서 이제 비집착, 내 삶을 통해서 그걸 내려놓고 편안해지고 평온해지고 평화로운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념에 의한 신념, 근원의 신념을 내려놓지 않고 여태까지 있었더니 그 근원의 신념으로 인한 빼앗길까 봐, 엄마를 빼앗길까 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안간힘 쓰면서 했었던 것들,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습관을 찾아서 또 불편한 것들을 찾아서 어제도 손님 오셔서 태워서 잘 장례식장에 모시고 갔다가 또 이제 또 중간에 그 서울에서 오신 우리 또 이제 그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그 차에 또 타고 또 가게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잘 모시고 편안하게 하고 진짜 또 더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비집착에 대한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거.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집착하는 거는 125 욕망, 그 밑에 100 두려움, 죽을까 봐 생겼던 나의 저도 죽기 싫어서 엄마를 빼앗기기 싫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해버려요, 저는. 해버려요. 인정받으려고 해버리는 게 있어요. 해버려서 그 상태가 그걸 인정받아 버리는 게 있어요. 아주 강하게 있죠. 근데 그것 또한 한계가 있어서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전에 뿌린 것 때문에 받쳐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가 뿌린 업 때문에 그냥 그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한데 그걸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인정받을 것도 없고 편안하게 그냥 내 행위만 하는 거죠. 어떻게 평온하게 평화롭게 사랑으로만 사랑으로 평온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냥 그 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이 세상의 어떤 그 문제, 집착하려고 하는 거, 비집착으로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 비집착으로 가는 것도 문제 자신의 나의 문제가 있죠. 불편함이 되게 많아요. 자신의 문제는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이 되게 많거든요. 눈치 보고 뭐 하고 판단 분별하고 상처 주고 상처 준지 모르고 내가 잘했다 하고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잘했다고 했었어요. 상처 준 줄 몰랐어요. 내가 맞다고 했었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지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그런데 자신의 그 문제와 운명을, 내 운명, 내가 운명, 전에 뿌려놓은 업이죠. 그 잘, 운명을 잘 풀어나가게 허용하는 거. 그게 비집착이라는 거죠. 그럼 두려움을 그러려면 진짜 신념이 무엇이 불편한 것부터 찾아서 어떤 것이 또 뭐가 불편하지? 불편한 게 찾아서 감정을 보고 그 감정에서 느낌을 봐야 하고 그 느낌에서 신념이 뭔지를 봐야 하고 신념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사건을 다 찾아서 계속 찾다 보니까 빼앗기면 내가 죽을 것 같구나. 죽지도 않는데. 그냥 편안해지는 거죠.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았구나.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는 그걸 좀 내려놓으니까 더 편안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실수를 하더라고요. 실수. 실패는 없어요. 세상에 실패라는 게 없거든요. 실패라는 거는 없고, 패배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몰라서 실수는 있는데, 그 실수가 나에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 어떤 내가 영적인 의식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더라고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계속 끊임없이 해결을 하다 보면 이 근원의 신념의 비집착, 두려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남편도 집착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애들을 낳는데 내가 얘네들 잘못 키워서 걔네들이 아파서 잘못되면 내 가슴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잘못되면 다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잘 풀어나가서 허용하게 자발성을 포함하는 것이 비자발성이다. 비자발성이 아니라 자발성인데 비집착이다. 비집착이다. 그래서 세상에 반응적으로 관여하고 세상에 세상에 반응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하는 일은 다른 소명을 지닌 이들에게 맡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다른 작은 소명을 지닌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세상에 반응하고 관여하다 보면 또 업이 쌓이잖아요. 그들의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기고 나는 상처 주고 그 역할을 하기보다는 큰 일에 자발적으로 의식 성장하는데 크게 평온해지고 평화로워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점은 호킨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식 상승하는 그 기준, 의식 수준, 참나, 진짜 나, 그 사랑 본체, 빛비춤, 빛비춤, 고요함, 병원, 그러니까 그 참나로 가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호킨스 박사님께서 20에서 1000까지의 길을 안내해 주셨고,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설명해 주시는 분을 내 기준에서 판단 분별을 하더라고요. 내 기준에서. 끊임없이 내 기준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판단 분별을 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인데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막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계속 그래도 선생님 말씀이 옳다. 저는 제가 진짜 잘 선택했던 것이 사업가 이 의식 공부란 말이에요. 진짜 잘 선택을 했다. 진짜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판단 분별했던 게 있었고 저항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선생님 말씀이 맞고 선생님 말씀이 맞아.
내가 저항감이 드는 건 나의 저항감이야. 내 안에 두려움 때문에 생긴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또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평온해지고 평화로운 그 사랑 그 자체는 요란하고 뭐가 이게 아니라 진짜 평온해지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세상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계속 관여하는 거예요. 관여. 이렇고 어제도 제가 딱 걸렸잖아요.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사랑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아이고 너는 왜 그러니 하는 마음이 있어서 상처가 갔겠더라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사업이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지 너는 왜 그래 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되었다는 거죠. 진짜 근원의 사랑으로 있었더라면 지켜가지고 저 사람도 힘들구나. 저 사람도 저 사람을 보고 A를 보고 B가 A를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힘들어하는구나라는 걸 보고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여하는 거, 개입하는 거 그런 것들은 다른 소명을 지닌 이들에게 그냥 맡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맡기도록 끊임없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과 깨달음은 다르다.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엄마 말도 잘 듣는 착한 아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다 두려움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착한 척해야 나는 살아남을 수 있고 좋은 척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면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거는요. 다 이 죽을까 봐 죽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라는 거. 알았어요? 알았는데 알았어. 알았는 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알았으면 죽을 것 같았어. 내려놔야 되는구나. 요새는 공부를 계속하면서 봐서 그런지 근원에 죽을 것 같은 그 느낌.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빼앗기면 죽을까 봐. 그게 가니까 편안하게 나아지는 거, 또 편안하게 놓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음은 착한 사람과 깨달음은 다르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주의를 집중시켜서 막 주의를 끌고 오려고 하는 행위들이 막 있는 거죠. 막 에고가 그냥 막 그런 거예요. 아프고 뭐하고 뭐 막 있잖아요. 막 별의별 그런 것들을 다 끌어다가 이 에고의 어떤 이 특성들 있잖아요. 그걸 계속 몸에 지니고 있는 습관적인 게 있더라고요. 습관적인 걸 보는 거예요. 제 자신의 습관이. 그래서 착한 사람과 깨달음은 관여함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노력에 책임이 있지 결과에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력이라고 했지만 노력조차도 놓아버려야 된다라고. 이건 아마 노력이라는 표현은 이 편집해 주시는 이 분이 이 글을 쓰시는 분이 아마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음, 호킨스 박사님의 의도하시는 바는 어, 노력이 아니라 그냥 당신은 그 과정에서의 의식 상승에 대한 어떤 그 의식 상승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 대한 경험하는 것에 대한 그 책임이 있지 경험하면서 그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의식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성장하고 그때그때 깨닫고 올라가고 깨닫고 올라가고 하는 것에 책임이 있지 결과에는 그 실수를 해서 또 기회가 있고 실수를 해서 그 기회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이 그 결과에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는. 결과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결과를 보고 자꾸 비교하고 결과를 보고 비교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신과 우주에 달려있다. 내가 또 뿌렸어. 누군가 상처 줬어. 상처 주고 또 내가 뭔가를 막 했어. 그러고 나면 그거에 대한 우주에서는 한치의 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도 다 기억이 되고 저장이 되고 새가 추락하는 것까지도 우주의 장에 다 기록이 돼서 기록된 것들에 의해서 그냥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전에 뿌린 거는 그 머리카락까지 이게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는 기억을 못하니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있으면 당장 튀어나와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에고가. 에고가 그러는 거예요. 급하고 당장 드러나야 되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조급해서 조급한 마음에서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잘 안 될까 봐.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될까 봐 하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든 결과는 신과 우주에 달려 있는 거다. 결과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나는 신과 가까워지는 신이 되어가는 그냥 사랑으로 평온해지고 고요해지는 상태로 가는 불편한 것들을 해결해 가는 거. 그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불편한 거는 왜 그런지 내 생각, 내 행동을 보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느낌이 불편한 게 있는지, 좋고 나쁘고가 있는지, 어떤 신념이 있는지를 찾아서 놓아버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거고, 찾아서 받아들이는 거를 해야 되고, 인정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냥 뭐 어느덧 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그냥 신과 우주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는 놓아버리고 각성하고 알아차렸어. 각성해서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고 있어, 내가. 내가 몰랐는데 이게 도둑질이구나라는 걸 알았어. 도둑질을 안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도둑질하고 있는 걸 알았는데, 나 몰랐는데 도둑질하고 있어. 도둑질하고 있어. 도둑질하고 있어. 이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도둑질 하는지도 몰랐는데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거를 그냥 안 거가 다 아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안 하고 그 상태로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고요함, 평온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요동쳐서 막 뭔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두려움을 근원적인 것까지 다 내려놓으면 더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게 나는 신념 하나로 깨달음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신 게 신념을 제대로 놓으면 그 밑에 있는 또 이름으로 지어져 있는 또 신념이 있잖아요. 무의식의 집단적인 거, 핸드폰, 뭐 컴퓨터, 책상, 뭐 이 모든 것들이 사물을 지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렇잖아요. 그것까지도 놓아버려야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비집착은 무관심이나 무심함과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비집착한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관심 있는 거, 집착, 아니면 욕망, 강하게, 분노, 마음은 아주 강력하게 뭔가를 막 흔들어 놓는 이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에고의 특성이죠. 비집착은 무관심이 아니다. 큰 사랑인 거죠. 무심함이 아닌 거야. 진짜 크고 넓은 이제 그냥 크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자체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집착의 무심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오해는 결국 그래서 뭔가 잘하고 있는 거에 칭찬을 들어야지 뭔가를 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고, 잘했어 하고 막 얘기를 들어야 에고가, 뭔가 이러고 착각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건 외부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내 자신에서의, 내면에서의, 나 자기가 그냥 기쁜 상태로 가는 거죠. 내가 사랑으로 가는 거지, 외부에서 무엇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오해는, 비집착의 무심함이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 오해예요. 오해는 결국 감정적 건조함과 무감정을 낳곤 한다. 잘못되어서 무감정을 낳곤 한다는 거예요. 무감정과 평화와 큰 사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집착하는 게 무감정으로 있는 거, 관심을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은 사랑으로 해라. 그럼 뭐 관심을 쏟지 말자 하고 막 무관심을 툭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답을 할 때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대조적으로 비집착은 결과를 통제하려는 시도 없이 삶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뭔가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가 없이 전적으로 모든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비집착.
그쵸? 125 욕망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신념, 두려움, 두려워하는 근원의 무엇인지를 내려놔야 자연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되어가는 과정. 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각성하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하고 있던 습관을 바꾸려고 내려놓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길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화요일 날 오늘 대구에서 수업 있는 날입니다. 그쵸? 많이들 들으시고요. 네, 영적인 길을 가면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해지면서 사업도 가정도 모든 것들이 평화로워질 것 같습니다. 네.